잠깐만요. 여러분도 회음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극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수도 없는 그 불편함. 며칠이면 참을 만한데 몇 달씩, 심하면 몇 년씩 이어지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염입니다. 한국 중년 남성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겪는다는 이 질환.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안 나오는데 증상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됩니다. 혹시 내가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은 불안감이 자꾸 들면서 일상이 그런 불편한 마음에 물들어 버립니다. 하루 종일 어딘가 불편해서 집중도 안 되고 기분도 가라앉고 생활의 의욕까지 꺾이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30년간 남성 건강과 전립선 연구를 해온 김민준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증상을 키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술을 끊지 못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바꾸지 못하거나 소변을 자꾸 참거나 하는 작은 습관들이 전립선염을 몇 년씩 끌고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습관만 바로잡으면 전립선염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70대 남성분들 중에서도 작은 생활 교정만으로 몇 년씩 달고 살던 불편함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분들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해시태그 챕터 2. 몇 달 전에 제게 찾아온 58세 박영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영호님은 택시 기사셨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계셨는데 3년 전부터 회음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도 자주 마려워지고 밤에도 두세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사정 후에 회음부가 욱신거리고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도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증상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3년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시더군요. 박영호님이 제게 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시간을 줄이고 소변을 참지 마시고 술을 끊고 매일 20분씩 빠르게 걸으세요. 박영호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따라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박영호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음부 불편함이 70%는 줄었고 밤에도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다시 편안해졌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영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3년 동안 고생한 게 결국 제 습관 때문이었네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전립선염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전립선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좌욕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립선염이 정확히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립선염 증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회음부 통증입니다. 고환과 항문 사이가 묵직하고 불편하고 오래 앉아 있을 때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에 작은 주먹이 하나 깔린 것 같아요. 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종류의 이상한 압박감이 회음부에서 자꾸 툭툭 느껴집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런 불쾌한 느낌은 하복부, 사타구니 또는 고환 쪽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음경을 당기는 느낌 또는 묵직하게 쥐고 있는 느낌,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남성건강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 중 전립선염을 경험한 분들의 89%가 이런 회음부 불편감을 가장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이 통증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기분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전립선염이라면 배뇨 증상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전립선 한가운데로 요도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소변에 불편감이 생기고 방광을 자극해서 여러 이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오줌 줄기가 약해지거나 다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잔뇨감이 남기도 하죠. 요도 저 끝에서 통증이 찌릿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소변의 시작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찌릿한 불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종종 소변 줄기가 두 개로 갈라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하나하나 느끼다 보면 소변 보는 그 짧은 시간이 스트레스가 돼 버리고 말죠.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염을 앓는 남성의 76%가 하루 10회 이상 소변을 보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야간에 2회 이상 깬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광이 자극되면 한밤중에 요일을 느끼게 돼서 잠에서 깨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전립선염이 수면의 질까지 망가뜨리는 겁니다. 67세 이재훈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도 않고 온종일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성생활과 관련된 증상도 전립선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사정 후에 음경 끝이 아프거나 전립선이 있는 회음부 부위가 욱신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성관계 이후에 증상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성생활 자체에 대한 회피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발기력 저하라든지 성기능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죠. 연세대학교 남성건강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립선염을 3개월 이상 앓은 남성의 62%가 성생활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중 38%는 성생활을 거의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자존감에도 상처를 주는 문제입니다. 61세 김동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정하고 나면 회음부가 너무 아파서 관계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남자로서 자신감도 잃어버린 것 같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항문이 묘하게 조여드는 느낌, 배변 후에 뭔가 남은 것 같은 찜찜함,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만성 피로 같은 그런 전신 증상도 종종 나타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이 전립선염 증상을 겪는 남성 500명을 조사한 결과 43%가 만성 피로를 호소했고 38%가 항문 주변 불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증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 질환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이 가짜인 건 아닙니다. 전립선염은 검사로 다 잡히지 않는 질환입니다. 특히 만성 전립선염은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도 증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있다는 건 여러분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 그 통증, 그 답답함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술을 줄이거나 끊어야 됩니다. 술은 전립선 염증을 확실하게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술은 전립선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회음부로 가는 혈류와 신경 전달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라도 고민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멍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다음날 증상이 몇 배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유독 증상이 길게 가고 심한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 중에서 잦은 음주를 피하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남성은 전립선염 증상이 2배 이상 악화되고 회복 기간도 3배 이상 길어진다고 합니다.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식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전립선 주변 조직과 방광 요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피는 방광을 심하게 자극하는데요. 커피의 이런 방광 자극 효과는 소변을 불필요하게 자주 보게 만들어서 가뜩이나 배뇨에 지친 분들을 더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염과 잦은 소변 즉 빈뇨가 동반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커피와 자극적인 음식은 자제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소변을 억지로 잡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남성의 요도에는 두 개의 괄약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립선 위에 있고요. 하나는 전립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전립선 아래에 있는 괄약근은 힘도 굉장히 세고요. 우리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참는다고 힘을 주는 건 바로 이 괄약근을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 전립선 위에 있는 이 괄약근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지도 못하고요. 방광 속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저절로 열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변을 억지로 자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 위에 있는 괄약근이 열리면서 전립선 속으로 소변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만드는 기관이지 소변을 담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액과 소변은 화학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변이 전립선 속으로 압력 때문에 침투돼 버리면 염증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에 수돗물이나 비눗물이 들어가면 따갑죠.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립선염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은 소변을 억지로 잡는 상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앉는 자세 그리고 시간에도 신경을 씁시다. 전립선염을 달고 사는 직업군이라고 말하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장거리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운전으로 늘 앉아있게 되는 습관은 회음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전립선 주변 신경을 자극하거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전립선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늘 운전해야 되는 분들은 화장실에 제때 갈 수가 없죠. 소변까지 참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나빠집니다. 한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 사무직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걷기, 엉덩이에 압박을 덜어주는 방석을 사용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엉덩이에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없애줘야 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은 골반 속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골반 저근을 활성화시켜서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들고 전립선염이 생길 만한 다양한 악영향들을 제거합니다. 전립선염 자체만을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며 무거운 근력 운동보다는 전신의 순환을 도와주는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임에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6주간 실천한 남성들의 전립선염 증상이 평균 48% 개선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복압을 올리는 운동은 전립선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혹 중량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찾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고중량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복강이 위 횡격막은 호흡으로 우리가 압력을 잡아버리고 배는 복대로 압력을 막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모든 압력은 고스란히 회음부 즉 전립선 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을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복압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고중량 운동을 하시는 것 또는 회음부를 압박하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경우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욕도 전립선염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따뜻한 물에 회음부를 담그는 좌욕은 긴장된 골반 저근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거나 야외 환경이 비가 온다거나 너무 더워서
운동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또는 관절 문제로 유산소 운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은 좌욕을 통한 혈액순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회 20분 좌욕을 4주간 실천한 남성들의 회음부 통증이 평균 61% 감소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또한 관리 대상입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질환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전립선염은 그 중에서도 영향을 꽤 받는 편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감소시키는데 여러 종류의 감염이나 염증 관리 능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전립선염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스트레스는 술과 담배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촉발제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화나면 술 한 잔 마시고 싶고 진짜 화나면 담배 한 대 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배뇨도 더 불편하고 통증도 더 심해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호흡 조절, 음악 감상,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아서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생활입니다. 무리한 성생활은 전립선염에 해가 됩니다. 성관계나 사정 후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특히 성생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만들기도 하지만 밖으로 분출해주는 운동성 기관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는 성적 자극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팔을 다치면 깁스를 하죠. 깁스를 왜 할까요? 움직이면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고 사정할 때 통증이 생긴다면 적어도 한동안은 적어도 2주 많게는 한 달 정도는 자위를 포함해서 성생활 자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억지로 계속 잡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는 자신의 몸에 맞게 통증의 정도를 파악해가면서 적절한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립선염은 회음부 통증, 잦은 소변, 성생활 불편, 만성 피로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술을 끊고 카페인을 줄이고 소변을 참지 않고 오래 앉지 않고 빠르게 걷고 좌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성생활을 조절하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전립선염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런 노력 없이 약에만 의존한다면 증상은 잠시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곧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생활을 바로잡으면 약 없이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남성분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술 한 잔 덜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레는 저녁에 15분 좌욕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전립선염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